에서도 행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책은 빼고요. 그럼 이 5개를 길이도 달라야 되고, 굵기도 달라야 되고, 속도도 달라야 되고, 필압, 누르는 힘, 경중이죠. 그것도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마지막 파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봐고 기필해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다시 방향전환해서 돈필로, 붓이 중봉이 안되면 중봉을 만들어서 돈필로 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 절, 전, 절, 전, 절 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 그대로 수필합니다. 이 장천비 파책은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방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해명가 아카데미의 조성혁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예서 장천비를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장천비는 후한시대, 전한 후한이 있죠. 중국의 후한시대 때 비로소 조전비, 장천비, 사신비, 예기비, 그때 전부 다 예서의 걸작들이 많습니다. 장천비는 방필의 예소로서 조전비의 원필 예소와는 대조적입니다. 조전비는 아름답다면은 이 장천비는 소박하고 좀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비는 해서의 발생을 알리는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구가 다른 예서들은 좀 옆으로 긴데 이 장천비는 이 정사각이나 어떤 것은 밑으로 좀 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의 원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서 핵들이 뒤에 발생되는 해서의 핵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천비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 방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글씨에는 원필과 방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필은 전세에서 배우고 방필은 이 예서를 통해서 방필의 필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천비를 통해서 방필을 완전하게 숙달시킨다면은 다음 이제 해에서 넘어가면은 해에서부터는 방필, 원필 해에서도 있지만 방필의 필법을 익혀야만이 해설을 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천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방필의 필법을 정확하게 익히시길 권유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서의 장천비인데요. 그 이제 한 시대, 후한 시대 때 이 이제 비죠. 이 장천비가 조금 이제 다른 예서하고 좀 다름이 조금 있으면 뭐냐면은 이 결구를 보면은 이 예선 이제 전선은 보통 황금 비율로 여기 3인 그 틈 2거든요. 이게 전서예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선은 이쪽으로 보통 따집니다. 예선은 3, 2. 우리 사람들 눈에 그 가장 편하게 보이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책 4, 600판이 황금 비율이죠. 그래서 이 장천비에 들어오면은 이제 조금 이제 예서 방향이 사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서의 탄생을 알려주는 시초라 그럽니다. 장천비가. 그렇지만 이제 필법은 이제 아직 예서 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와 한의를 할 적에 각도가 이래 되죠. 여기서 이제 붓을 놓아서 해서 붓을 방필을 만들어 가는 거. 붓 끝으로. 그럼 여기 방필이면은 이거는 원필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걸 원필로 쓰면은 이건 또 방필이 되겠죠. 그래서 방필 예서라고 해서 전부 다 방필이 아니고 방필과 원필이 겸용하는데 방필의 비중이 조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도도 조금씩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파책은 이 장천비의 파책은 왜 짧으냐면요. 방필이 왔으니까 붓끝이니까 일어서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방 짧고 조전비는 원필이니까 이렇게 붓이 누워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세우려니까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전비의 이 파책은 좀 깁니다. 그래서 원필의 파책은 좀 길고 방필은 파책은 좀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런 부위도 이제 이 가는 방향이 조금은 내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6개를 어떻게 좀 다르게 쓸까? 그거를 좀 해야 되고요. 이 각도가 좀 틀리겠죠. 그러한 것. 그 다음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이제 한글 요 기역 부분은 이 붓 뒷면을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주세요. 밀어서 가운데서 좀 밀어가지고 붓을 완전히 꺾어야 됩니다. 꺾으면은 해서는 가운데서 붓을 이렇게 놓죠. 이게 해서고, 이건 해서고, 예서는 이렇게 정말해서 옆으로 간 것과 내리 끊는 핵이 두 개 만나는 거니까 이 각도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다음 요 부분도 내려온 데서 내려오고 요거는 있다고 여기서 다시 한의를 다시 한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내려오고 다시 한일로 해서 그래 가서 여기서 이제 파책을 정리할 때 여기 짧죠. 요 부분도 그래서 붓을 모아서 끝까지 운용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부분은 여기가 왜 가늘고 이게 왜 굵냐 하면요. 얘가 원필로 내려왔습니다. 원필로 와서 이제 방향전환 하면서 붓이 방필로 바뀝니다. 바뀌니까 핵이 이거보다 이 핵이 조금 굵게 나옵니다. 그런 거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좀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빨리 하면 이런 핵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좀 천천히 붓을 누르면서 가서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모아주는 거. 예. 이건 좀 천천히 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절대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와서 붓을 모아주면서 붓을 모아주고. 예. 이렇게 해요. 이거는 필순위 1, 2, 3, 4입니다. 요거부터 하고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요런 부위도 붓이 와서 방향전 하는 건 당연하겠죠. 오면서 붓을 조금 더 천천히 요거는 모아줍니다. 붓을 모으면서 완전히 딱 그렇게 마무리 해주는 거. 이런 부분. 이 점은 이쪽에서 내리꺾기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붓을 모아주고 이 점도 이쪽에서 내리꺾기 한다고 하고 붓을 바로 모아주고, 예, 그런 것. 그 다음 이제 이 사각이 지금
이 입구 네 개가 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일 때 요 부분들 속도,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 예술은 정을 비정 정 아니게 해서 다시 정으로 만드는 게 예술입니다. 정 말해서 입구는 원래 이래 되는데 원래 여기 딱 입구인데 좀 요거 이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정을 비정으로 해서 다시 정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볼까, 그걸 좀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예명가 아카데미의 조성혁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예서 장천비를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장천비는 후한 시대, 전한 후한이 있죠. 중국의 후한 시대 때 비로소 조선비, 장천비, 사신비, 예기비, 그때 전부 다 예서의 걸작들이 많습니다. 장천비는 방필의 예소로서 조선비의 원필 예소와는 대조적입니다. 조선비는 아름답다면은 이 장천비는 소박하고 좀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비는 해서의 발생을 알리는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구가 다른 예서들은 좀 옆으로 긴데 이 장천비는 이 정사각이나 어떤 것은 밑으로 좀 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의 원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서 핵들이 뒤에 발생되는 해서의 핵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천비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 방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글씨에는 원필과 방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필은 전세에서 배우고 방필은 이 예서를 통해서 방필의 필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천비를 통해서 방필을 완전하게 숙달시킨다면은 다음 이제 해서 넘어가면은 해서부터는 방필 원필 해서도 있지만 방필의 필법을 익혀야만이 해서를 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천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방필의 필법을 정확하게 익히시길 권유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여기 갑자기 이제 핵이 많이 굵어졌죠. 여기는 방필을 썼습니다. 방필로 썼거든요. 방필을 썼는데, 이건 원필인데도 핵을 굵게 낼 수 있잖아요. 원필이라고 해서 반드시 핵을 가능해내는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파책이 조금 길어지죠. 그래서 방향전에서 길어지고, 요거는 이제 방필로 왔지만 얘는 방필이고 얘는 원필이단 말이에요. 원필이지만 핵을 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글씨 핵에도 주인이 있고 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핵을 좀 강하게 해서 이걸 주를 삼았습니다. 주핵을 삼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씨를 볼 때 시선이 먼저 얘 쪽에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고요. 자, 요 인에서 사람 인에서 요때 내려올 때 요거는 절대 빨리 못 옵니다. 천천히 방향전환, 또 방향전환, 또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모아주고, 예. 여기는 핵이 갑자기 굵어졌죠. 굵어졌지만 굵은 것은 붓을 원필도 굵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필도 물론 굵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붓을 방향전환하면서 모아주는 거, 예. 요런 부위. 그 다음 이제 이 핵도 여기 보면은 굉장히 굵죠. 요거는 원필로 왔습니다. 원필로 오고 여기서는 방필로 크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앞에 아까 몸기 있을 때는 방필로 오고 원필로 가고, 여기는 원필이 오고 얘를 방필로 처리해보고, 그 다음 또 쓸 때 반대로도 써보고,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술은. 앞장에서는 군짝 이게 파책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파책을 뺐고요. 그런 거 뺐고, 이런 부위가 설명을 드리죠. 요 내려와서 다시 한의를 하는 걸로 보고, 여기서 붓을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가는 거. 요런 부위. 예. 여기서 이게 이제 각도가 이제 다 틀리겠죠. 조금씩. 그런 부위를,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세 개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래야 되든지 이렇게 하든지, 세 개, 일률적으로 세 개를 그렇게 하는, 이거는 그 서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늘 한 직선에 놓이지 않는다. 그런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예명가 아카데미의 조성혁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예서 장천비를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장천비는 후한 시대, 전한 후한이 있죠. 중국의 후한 시대 때 비로소 조선비, 장천비, 사신비, 예기비, 그때 전부 다 예서의 글작들이 많습니다. 장천비는 방필의 예소로서 조선비의 원필 예소와는 대조적입니다. 조선비는 아름답다면은 이 장천비는 소박하고 좀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비는 해서의 발생을 알리는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구가 다른 예서들은 좀 옆으로 긴데, 이 장천비는 이 정사각이나 어떤 것은 밑으로 좀 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의 원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서 핵들이 뒤에 발생되는 해서의 핵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천비를 공부하는 목적은 이 방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글씨에는 원필과 방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필은 전세에서 배우고, 방필은 이 예서를 통해서 방필의 필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천비를 통해서 방필을 완전하게 숙달시킨다면은, 다음 이제 해서 넘어가면은, 해서부터는 방필, 원필 해서도 있지만 방필의 필법을 익혀야만이 해서를 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천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방필의 필법을 정확하게 익히시길 권유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점에 여기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방향 틀면서 이렇게 당깁니다. 그래서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행점, 행점 무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점을 이렇게 직평 아니고 수직 수평이 이거는 정이고 이 정이라 그러죠. 행은 이제 옆으로 되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런 이제 행점에는 점을 바로 찍지 말고 옆으로 약간 비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점을 하면은 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바로 와서 요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쓰는 법이 조금 다 틀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런 부분은요, 가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가서 이렇게 붓을 모으면서 정리하는 게 있고, 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붓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빼는 것도 있고,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주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기는 원필로 썼고, 이거는 원필로 썼고, 여기 와서 이거는 방필로 썼습니다. 이거는 방으로 썼고, 요 밑에는 여기 갈 때 이거는 방으로 쓰고, 이거는 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 주느냐. 그 다음 요거도 붓을 뺐고, 얘는 붓을 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이 핵은 그냥 바로 내렸고, 그러한 변화. 그래서 그 앞에 글 썼을 때 내가 어떻게 썼다는 걸 조금 기억은 다 해줘야 됩니다. 써야 되고요. 얘도 여기에서 이제 이걸 주핵으로 삼았죠. 좀 강하게 해서. 임금왕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앙평덕이라 그러죠. 약간 이래 쓰고, 수평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그렇게 변화 주는 거. 그 다음 황자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부터 쓰는 게 글쓰기 좀 편합니다. 양쪽 이름보다는 이런 거는 가운데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 양쪽으로 쓰는 것이 글자를 결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은 자꾸 한일 설명하는데요. 놓아서 방향 놓아서 세우면은 붓이 딱 방향전에서 이 완전 보면은 페인트 붓처럼 쭉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방향전환
되면은 쭉 빼는 거. 예. 이것은 이 예서는 이 한일 하나만 공부 잘하면은 예서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처음 장천비 1번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천비는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서예 발달사로 보면은 우리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래 보잖아요. 물론 앞에도 뭐 갑골 있고 건문 있고 그 다음 주문도 있지만 뭐 전서도 대전 소전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서예 발달사에 보면은 그 진시황 때 분서 갱유를 하고 이제 중국의 모든 이제 책을 다 불사하자려고 이제 그 문자 통일을 하잖아요. 진시황이. 그때 한 게 이제 그 소전체가 이사가 제정한 소전체가 이제 9,353자인데요. 그때가 이제 천하 통일해서 진나라의 공용체로 이제 그때 됩니다. 그때는 전서가 이제 진시황 때부터 이제 공용체가 전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서 뭐 해서 행서인데 실질적으로 전서에서 벌써 초서가 먼저 나옵니다. 해서 보다가 예서 이제 그 행초가 전서 바로 나와요. 예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노예들이 쓴 데서 예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전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줄여 쓴 게 예서거든요. 그래서 전예 해행초로 나누는데 이 해서의 이 장천비는 해서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버금중자 이거 인변이 있잖아요. 다른 예서들은 대부분 여기 이렇게 반대로 올라갑니다. 인자 이래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장천비 오면은 이게 이제 반대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해서의 기본 핵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금분할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책에 일반적으로 책 보던 사륙배판이잖아요. 그 우리 사람들 눈에 가장 그 보기 편하답니다. 그게 이제 한금분할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전서는 이렇게 3대2고 예서는 반대잖아요. 이게 3이고 2인데 해서는 장방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것도 있고 정사각 방향도 있고 그래서 이 다른 예서는 전부 다 이런 3대 옆으로 넓은데 장천비 오면은 이렇게 이제 길어집니다. 해서가. 그래서 해서의 탄생을 알렸다 이러거든요. 물론 이제 후한 때 비고. 그래서 장천비는 첫째 이제 방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핵이 원필로 갔을 때 얘는 방필로 쓰고 방필로 쓰면 글씨 이제 굵게 되겠죠. 물론 원필도 굵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필하고 방필하고 이제 필법이 틀리죠.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 이런 거 할 때 여기 이런 거는 완전 전서잖아. 그 전서 필법이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이런 전서 필법. 그런 거. 이거는 이제 완전 해서 필법이죠. 해서 필법이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와서 방향 전환 하나하나 해주는 거. 예. 여기서 이런 건 뭐 기본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는 거. 기본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핵 내려온 게 다 틀리겠죠. 점은 여러분들 그 장천비의 점의 특징은 삼각형입니다. 무조건. 삼각형인데, 방향만, 이 각도가 틀리고, 나타나는 방향 틀리고, 그렇지. 전부 다 이 장천비의 대부분 점이 삼각형 점이 많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행자도 이 해서처럼 이래 되겠죠. 다른 그 예서는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장천비 이렇게 해서처럼 이랬어요. 이제 거기 이제 해서의 탄생을 알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천비는 조금 이 장방향이고 거리 좀 사각이 많습니다. 다른 예서하고 틀리. 그래서 여기서는 장천비를 배우는 목적은 그 방필 수업입니다. 요걸 꼭 명심하시고 장천비 배우면서 방필을 학습해보자. 그러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장천비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러한 부위요. 여러분들 참 보기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방향 하나, 둘, 셋. 이게 왜냐면 왼쪽에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원 그리기 했잖아요. 여기서 감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원 그리기 하는 방법처럼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원 그리는 방법. 요 간머리는 갔을 때 완전히 붓을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방향전환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요런 부위. 여기는 이제 간이 굵은 것은 여기서 원필이 와서 여기서 다시 방필로 변합니다. 그래서 색이 굵어지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는 식으로 해서 천천히 빼주는 거. 요 부분. 그 다음 시를 때 어떻게 변화를 다 시킬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이렇게도 되고 반대로도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기필, 시작하는 걸 기필이라 하고, 가는 걸 행필이라 그러고, 거두는 걸 수필을 하잖아요. 이 수필도 이거 할 때는 다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서 바로 떼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어떻게 했다, 이건 어떻게 했다, 이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불화점이 전부 다 이제 점으로 한, 그 삼각점이라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 하선지가 먹이 잘 안 핍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안, 그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하선을 택한 것은 구궁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또 공부하실 때, 법적 공부하실 때 구궁지에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또 다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결구할 때 그런 것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구궁지에 공부를 오래 하다가 그냥, 일반 하선지 펴도 그 하선지 구궁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 글 쓸 때 그 참 편하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삼각형이죠. 그 다음 입구에도,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술의 정의를, 정을 정 아니게 해서 비정 해서 다시 정으로 나타나는 것. 요것이 이제 해당되는데, 원래 입구가 이렇게 딱 이게 네모가 이렇다면은 이걸 약간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썼고, 정을 비정을 해서, 근데 보니까 아, 입구구나. 이게 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정의를 이거 참 중요시합니다. 정을 비정을 해서 다시 정으로 나타내는 것. 이런 건 이제 여백을 중시해 주고요. 이런 삼각형, 요걸 파책 중시해 주고, 요런 거는 그냥 가서 핵을 쓰세요. 가서 붓을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도 와서 붓을 이쪽으로 붓을 빼면서 붓을 마무리하는 거. 예. 천천히 마무리하고, 요런 간격하고, 이거는 늘 말씀드렸죠. 하늘 갔을 때 오른쪽 어깨를 약간 밀세요. 있죠. 밀고 당기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와서 이러면 이건 해서죠. 이건 해서고, 예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장천비 6번째입니다. 자, 요런 부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건 약간 이쪽으로 빼주고, 여기서 왔을 때, 이것도 약간 이쪽으로 빼주고, 요건 조금 덜 빼주고, 요것도 덜 빼주고, 그래서 가운데로 이제 앉혀놓은 거. 요럴 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일직선 만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위도 와서 하나, 둘, 셋, 이러면 방향이 다 바꿔지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꾸는 거. 예. 요런 부위, 요런 부위. 이건 정말 훈련 정말 많이 주셔야 됩니다. 흥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부터 앉추는 게 편하거든요. 원래 이거 필수는 이거부터인데, 가운데부터 앉추면은 중심 잡기가 참 편합니다. 그런 거고요. 이슬류는 전에도 늘 설명드렸고요. 요 부위가 좀 어렵죠. 갔을 때, 이 붓등을 뒤쪽으로 약간 밉니다. 밀고 바로 방향 전환. 그래야 이런 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장전 앞에 뭐 몇 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와서 천천히 바꾸고. 예, 이런 부위. 별로 어려움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자 같은 경우에도 입구자 전에 설명드렸죠. 이 입구자 왔을 때, 이거 원필이 가고, 방필이가 뒤로 밀고, 예. 정을 비정으로 하는다. 제가 쓸 때는 이걸 원필로 썼고, 이거는 방필로 썼습니다. 근데 얘는 또 원필로 썼거든요. 왜냐면은 같이 내려온 거를, 이 핵은 원필로 썼고, 이 핵은 또 다시 방필로 썼어요. 이 핵은 원필로 썼고, 이건 방필로 썼고. 그래서, 핵의 변화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키는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흉고라 하거든요. 가슴에 원고를 쓴다 해가지고, 다음에 이 글자는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장천비 7번째 시간입니다. 예서의 이 장천비는 우리가 학습에서 방필 공부하는데 아마 예서에서는 이 가장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설을 공부할 때는 원필을 배우고 방필 공부할 때는 예서를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장천비를 쓰면서 예서를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방필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숫자에서 이 행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9, 10개죠. 이걸 어떻게 다 변화 줄 것인가? 그럼 하나는 올리고 뭐 중간 가고 이거는 그건 좀 어렵고요. 이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가 책상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저절로 이 변화가 다 됩니다. 이 변화를 안 줘도 변화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팔꿈치가 몸에 붙느냐, 내 몸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팔꿈치를 몸에 붙이지 마시고 앞으로 내고 붓을 쥐었을 때 내 손바닥이 내를 봐야 됩니다. 내를 보면서 우리 애기 앉는다 그러죠. 애기 앉는 방법으로 내를 보면서 붓을 딱 쥐면은 얘가 변화가 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이제 자세에서 다 변화를 얻으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는 뭐 어떻게 하고 하나는 어떻게 한다 이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요 이제 핵 그 크기, 즉 말해서 핵의 굵고 가는 것은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방향은 발꿈치에서 나오지만 핵 굵기는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렇지만 마지막 이 핵력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조금 굵게 천천히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책에 와서도 천천히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붓이 모아지면은 그대로 빼는 것. 요건 꼭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꽤 책자에 보면은 두 번째 여기도 파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느긋하게 했죠. 파책을 강하게 거. 이거는 오면서 바로 방향전환, 또 방향전환, 또 방향전환해서 붓이 모아지면은 그대로 쭉 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한 것이 아니고 이래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제자에서도 이제 핵력이 3개잖아요. 핵력이 3개인데 봐도,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필 하면서 방향전환 하고 한 번 더 방향전환 붓이 펴지면은 가고, 여기서 이 가운데를 기준해서 앞부분은 약간 위로 올라갔고 뒤에 부분은 다시 이제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서 그리고 멈춰서 파책을 하죠. 방향전환하고 또 빼면서 방향전환, 또 수필하면서 방향전환하면서 붓을 모아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위에보다 좀 더 강하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장방육자인데요. 이 하나, 둘, 세 개. 뭐 이거는 있다 치더라도 이 세 개를 내리끊는 수핵의 변화와 이 오른쪽 세 추의 핵력의 변화. 제가 자꾸 변화라는 것은 같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작가가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 줄까를 먼저 생각하고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항시 위에 보다가는 좀 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막자에서도 오른쪽 첫 핵 점 방향과 왼쪽 점액 방향과 오른쪽 점액 방향 완전히 이제 대칭이죠.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리끌 때와 왼쪽과 오른쪽에 또 차이점. 예.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늘에 위에보다는 밑에 이게 좀 강하죠.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자는 갈지자입니다. 갈지자죠. 그래서 첫 핵, 두 번째 핵, 세 번째 핵이 내려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의를 할 때는 또 방향전환, 또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주고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파책 빼면서 방향전환, 수필하면서 방향전환, 또 수필하면서 방향전환해서 붓이 완전히 중봉으로 되면은 그대로 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서에서는 이 한일 하나만 완벽하게 쓸 줄 알면은 예서는 공부 다 했습니다. 자, 안내자 첫핵 내리꺾기 수핵을 해서 여기서 붓을 멈춥니다. 멈추어서 어디로 갈까 하고 방향을 보고 붓을 방향전환하면서 붓을 모아줍니다. 천천히. 자, 이걸 내가 내리끊는 수핵을 방필로 했으면은 이 오른쪽 옆에 행역하는 건 원필이겠죠. 원필로 와서 다시 이거는 방필이겠죠. 수핵은.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삼수점이죠. 앞에 점 3개. 삼수점은, 자, 이 점이 3개 있을 때, 여기 하나에 초점을 정합니다. 초점을 정하고, 채택하면서 이쪽으로. 두 번째 해도 초점을 맞추고요. 세 번째 마지막 점도 수필하면서 초점으로 갑니다. 그래야 요 점이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점은 늘 수필 방향을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만들어주고 이걸 해줘야 점이 딱 그 제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삼수점은 어디 모이는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장천비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 성자입니다. 여기 성자인데요. 책에 보면 이게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법첩을 공부하시다가 법첩에 잘 안 보이는 글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여러 사람이 쓴 글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게 맞겠구나 하고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정확한 글자가 나옵니다. 첫 월자에서 요 마지막에 수필하면서 방향전환, 그리고 천천히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책은요, 파임은 돈필, 그리고 전절 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수필합니다. 부에서 이게 이제 행획이 4개잖아요. 그 첫 획은 약간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도 약간 이렇게, 네 번째는 딱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가는 방향 조금 우리가 쓰는 사람이 그걸 염두에 두고 써줘야 됩니다. 이게 일천천자인데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 획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첫 획은 왼쪽으로 해주고, 두 번째 획은 파임이죠. 파책을 하는데, 돈, 전, 절, 붓이 완전히 모아지면은 그대로 수필합니다. 이건 여러 번 학습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리에서 횡획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를 다르게 한다. 그 다음 내리 끊는 획도 3개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걸 고민하고요. 마지막에 어떤 한의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장봉으로 해서 기필 각도를 만들고, 그리고 방필을 만듭니다. 가운데쯤에서 붓을 다시 정리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파책을 만듭니다. 파책 돈 내서 절 하면은 붓이 중봉으로 그대로 수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 자꾸 전절 얘기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글씨가 안 됩니다. 중봉을 안 만들어지면 글씨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중봉입니다. 우리 글씨 써야 하는 사람은 중봉을 모르면은 그건 글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중봉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외자에서 이 파책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파책은요, 전서에 필법을 써야 됩니다. 전 그대로 절하면서 좀 하고, 또 전하면서 절하면서, 전하고 절하면서 천천히. 그래서 그대로 수필 중봉. 이건 조금 특이한 파책입니다. 여기 뭐 별 어려움이 없고요. 내리끌 때는, 이 항시 내리끌 때는 손바닥이 본인을 보고 움필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 되면 이제 이 손바닥의 내를 보면은 이 내리 끊는 획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앞에 나무목 이 내리 끊는 거와 여기 내리 끊는 거 틀리죠.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자입니다. 형액이 3개, 구스롭게 해서 3개, 규에서 4개잖아요. 그 7개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이러한 옥에 점 요는 거는 그냥 푹 찍으면 안 되고요. 기필해서 방향전환,
방향 전하면서 그대로 수필합니다. 이 점액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는 한일은 위에 모든 핵을 받쳐주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은 조금 더 강하게 써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장천비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어조사 어에서 이 모방의 3번째 핵을요, 기필하고 여기서 방향전환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향 한 2번 정도 해줘야 이런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런 걸 해줘야 되고요. 머무를 위해서 입구가 2개 나오고 또 밑에 이것까지 하면 3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다르게 할까, 그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의 오른쪽 핵을 여러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와서 여기서 행핵 옆으로 가고 내리 끊는 핵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쭉 이렇게 하면 이건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행핵이 있고 수핵이 있다. 그래서 2개를 연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글 문자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핵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필하고 오다가 중간 3분의 1쯤 방향전환합니다. 또 3분의 2쯤에 또 방향전환 해주고 마지막에는 붓을 수필할 때 방향전환하면서 붓을 천천히 모으면서 수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이건 아니고요. 미세하게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역경에서 요 양쪽 점액을 설명하겠습니다. 기필해서 완전히 방향전환, 또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모아줍니다. 오른쪽 점액도 내리 끊는 핵을 이쪽에 있다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필하고 방향전환하고 붓을 중봉으로 모아서 천천히 수필합니다. 이게 제가 그 한일하고 옆으로 그 한일하고 내리 끊는 핵 2개만 정확하게 인지하면은 모든 것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점액도 그냥 내리 끊는 핵에 붓을 모은다 하면은 점액이 됩니다. 다음 갈지에서 장천비의 한의를 장천비는 방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필핵을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필 역입을 하고 붓을 방향 각도에 따라 붓을 기필하고 붓을 세우면서 방향전환하면 붓이 펴집니다. 펴진 걸 그대로 가고 여기서 돈필하고 붓을 파책 만들 때 절 해서 붓을 모아줍니다. 방필의 이 파책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붓이 펴오기 때문에 금방 붓 끝으로 쓰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쓰잖아요. 만약에 조전비 같으면 원필이잖아요. 원필은 붓을 누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와서 이렇게 세우려면 한참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전비의 파책은 이렇게 깁니다. 원필의 파책은 길고 방필의 파책은 짧습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사이간자인데요. 여기 이제 행액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변화, 어떻게 변화줄, 즉, 행액이 많을 때는 제가 전에 설명했습니다.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방향은 팔꿈치 앞으로 나오면 가면서 방향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래서 나오고, 이제 기필의 속도, 누르는 필압의 경중, 무겁게 누르느냐, 가볍게 누르느냐, 그래,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거기에서 이제 그 행액의 변화가 다 있습니다. 자, 이슬유에서 왼쪽 가는 핵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여기서 기필하고 완전히 방향전환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붓을 모으면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중간에는 뭐 방향 전환을 해줘도 됩니다. 되는데 이 첫 시작은 완벽하게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장자에서 여기도 뭐 행역이 많이 이거 변화가 그러니까 굵기의 변화, 뭐 속도 변화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파책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필에서 돈, 약 운필합니다. 전, 절, 전, 절, 전, 절 해서 붓이 모아지면은 수필합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쭉 이건 아니고요. 절대 이건 아닙니다. 뭐 물론 모양은 만들어냅니다. 모양은 만들어내겠지만 그 서법상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중봉하고 반대 개념이 편봉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중봉으로 썼고 이건 편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예는 늘 중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석자인데요. 제가 자꾸 행액이나 종액 여러 개 있을 때 변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술은 같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참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 행액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도 마지막 행액은 조금 다른 것보다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필하고 방향전환, 음필해서 수필할 때도 방향전환해서 다른 액보다는 조금 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울건에서도 행액이 하나, 둘, 셋, 넷, 5, 뭐 파책은 빼고요. 그럼 이 5개를 길이도 달라야 되고 굵기도 달라야 되고 속도도 달라야 되고 필압, 누르는 힘, 경중이죠. 그것도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마지막 파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기필해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 다시 방향전환해서 돈필로, 붓이 중봉이 안되면 중봉을 만들어서 돈필로 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 절, 전, 절, 전, 절 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 그대로 수필합니다. 이 장천비 파책은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방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충성충에서 요 마음심의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필하고 음필해서 돈, 전, 절, 전이 좀 깁니다. 절, 다시 전, 절 해서 붓을 중봉을 해서 서서히 음필합니다. 그래서 이 파책은 좀 완만하죠.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도울 필자인데요. 원래 필수는 좌우 상하거든요. 원래 1, 2,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가운데 걸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운데를 먼저 하면은 이 중심 잡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필수는 예외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 할궁자를 조금 서로 다르게 해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고, 왜냐면 왼쪽에는 보면은 바로 갈고리를 했고요. 오른쪽은 보면은 완만하게 전절해서 완만한 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갈지에서 한의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반복 설명하느냐 하면요, 반복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터득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설명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그는 전달자밖에 안 됩니다.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하면 그 자기 것이 되거든요. 역입을 하고 예서 각도로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자, 한번 봅시다. 각도를 놓고 이 붓을 앞으로 내 몸 쪽으로 약간 당기는 뜻이 딱 하면 붓이 펴집니다. 그래서 쭉 운필을 합니다. 이 가운데 쭉까지는 약간 올라가는 뜻, 가운데서부터는 약간 내려가는 뜻, 그렇다고 많이 표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와서 전, 절, 전, 절, 전, 절 해서 수필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은 늘 위에는 거의 수평이고 아래는 약간 이런 곡선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꽤 못잔데요. 행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11개를 어떻게 변화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마지막 점맥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필하고 운필해서 첫 점맥은 그대로 해보고, 두 번째도 기필하고 운필해서 이거는 오른쪽으로 붓을 모으면서 수필합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리꺾기 한다, 이쪽으로 내리꺾기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금제에서 오른쪽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운필에서 여기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서서히 운필합니다. 그대로 완전히 방향 전환. 이거는 몇 번 훈련해야 됩니다. 자, 노을 U자에서 왼쪽 점액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점액은 기필해서 방향전환하고 다시 방향전환, 바로 붓을 모읍니다. 중봉으로.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이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점액은 반대겠죠. 기필해서 또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장천비는 삼각형 점액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을뷰에서 마지막 파책은 아주 강하게 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을 다 실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